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나서 국제 성적이 더 떨어진 것 같다고,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회해보면,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 찾아봐요. 그냥 정리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2년 축소하고 그 다음 폐지됐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면 국가대표팀에 양인영, 진한이 없었고요. 허예은, 이해란이 발굴이 안 됐어요. 그거 빼고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떨어진 건 언제 떨어졌냐면 김단비, 박혜진, 배혜윤이 은퇴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제가 없을 때 데뷔해가지고 퓨처스 리그도 2라운드제 하던 그때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폐지되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나온 선수가 송유나, 이민지, 홍유순인 거고, 뭐 그 전 시즌은 BNK의 김정은 선수 한 명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때 데뷔했던 변화정 선수도 좋은 활약을 했고, 뭐 허유정 선수도 저는 아직 좀 봐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많이들 기대하시죠. 최근 2년만큼 이렇게 신인 선수들이 데뷔 연도 0년차로 치니까 이렇게 많이 활약했던 적이 드물어요. 이걸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같다 저런 거 같다 하시니까 얘기하자면, 일단 아시안게임을 기준으로 하면 아시안게임은 정확한 기준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세계 진출권 걸린 대회도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힘 안 주는 나라가 많아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우리는 개최국이니까 되게 힘 주고 대표팀 이원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쪽에 힘을 줬는데 우리는 아시안게임에 힘을 줬어요. 어쨌거나 이때 금메달 따긴 땄죠. 자카르타에서 은메달이죠. 근데 이거는 단일팀이었어요. 그 단일팀에서 북한 선수들 빠지고 배혜윤, 박혜진 빠지고 나서 항저우에서 돈메달이에요. 이거는 현상 유지예요. 근데 외국인 선수제 폐지가 안 됐으면은 그 전에 축소해서 이 쿼터에 국내 장신 선수들이 뛰는 게 아니었다면 양인영, 진한 여기에 라인업이 없었을 거고요. 이해란 없었을 거고요. 그럼 더 떨어졌겠죠. 아시안컵은 패자하고도 쭉 4등이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이번에 뉴질랜드한테 그 짓 하다 진 거예요. 2년 전에 시드니에서. 박지수 이제 복귀했는데 지수고 하다가 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승이 모자라가지고 4등에서 5등으로 내려온 거예요. 중국하고는 연장전 갔어요. 중국이랑 그 정도 한 게 언젠지 봐봐요. 자, 그때 연장전 갔고요. 그 전에는 거의 뭐 60점 이거 월드컵에서는 이거 처참하게 줬고, 이때가 박지수 없던 그 시대잖아요. 그 전에 30점 차, 40점 차 계속 이겼어. 그리고 한 번 이겼을 때가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이에요. 2019년에. 이때 1점 차 겨우 이겨요. 자, 그럼 외국인 선수제 계속 있는 동안 어땠냐 보자고요. 다 줬어요, 내내. 근소하게 진 것도 없어요. 2013년에 외국인 선수제 부활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중국한테 내리져요. 내리지다가 도쿄올림픽 지역 예선 1차전 이때 한 번 1점 차 이긴 거고, 영잔전이나 간게 그 2년 전 그때예요. 정확하게 그 운영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했던 선수도 없었다면은 그거라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외국인 선수제가 있었다면 그 선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국가대표 주력들이 94년생들이죠. 강희슬, 최희샘, 양인영. 이 뒤로 또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안 했지. 이소희, 신지현은 솔직히 좀 넣어야 되나 싶고요. 박지수는 좀 논외로 칠게요. 나머지는 강유림, 이해란 다 폐지하고 나서 자리 잡은 선수들이잖아요. 박지현도 외국인 선수제 축소하고 나서야 주전 뛰기 시작한 거고. 더 망할 뻔한 걸 간신히 산 거예요. 외국인 선수제 폐지해서. 그 올림픽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 아시안컵 5등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21년에 우리 올림픽 나갔어요. 외국인 선수제 없을 때. 물론 19년에 외국인 선수제 축소 때 나간 거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놀랐던 게 뭐예요? 스페인한테 4점 차밖에 안 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올림픽이 실제로 21년에 했으니까 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나선데, 이때 스페인이랑 4점 차밖에 안 났잖아요. 예선전 때는 거의 40점 차이 나요. 그 1년 사이에. 비슷한 시기에 월드컵이 있었죠. 1년 뒤에 22년 호주에서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때 한 번 이긴 게 12년 만에 이긴 거예요. 2010년에 체코에서 이겨보고 그 이후로 이긴 적이 없어요. 이때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박지수도 없었어요. 물론 상대가 약체긴 합니다, 보스니아가. 근데 상대팀에 누가 있었냐? WNBA MVP가 있었다고. 그 선수를 누가 상대했냐? 김소담, 진한, 양인영. 이 선수들이 없을 뻔했다고요. 이제 질주권 하는데 솔직히 이거 저도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기대 안 해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 올림픽 예선까지는 김단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배혜윤하고 박혜진을 대체할 선수가 없었고, 그 선수들은 왜 없냐? 중간에 외국인 선수제 하는 동안 못 만든 거고, 그때부터 출산율 떨어졌다 이 소리 하는데 자꾸 되려 출생아가 많은 연도에서도 그 해당 연도 출생 선수들이 더 적어요. 외국인 선수제 하면서 바로 반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수 재원도 없고, 재능 있는 재원도 없고, 올라오면서 제대로 된 경험도 못 해보고, 프로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 올라왔더니 용병한테 패스 나가래. 이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선수들이 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나온 선수들이 이해란, 이소희, 허예은 이런 선수들인 거예요. 물론 이 선수들도
고등학교 풀 문제는 계속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외국인 선수들 신설하면서 농구부들 문 닫은 거 그거를 다시 못 살려놔서 계속 있는 문제인 거고, 근데 그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거고, 이번에 뭐 팔이 떨어졌다고 뭐 올림픽 못 갔으니까 뭐 더 떨어졌다고, 언제 외국인 선수들 있을 때 올림픽 간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16년에 우리 리우 올림픽 왜 못 갔냐고. 그때 외국인 선수제 하고 나서 3, 4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왜 못 갔냐고. 그러니까 박지수가 없었대요. 박지수 있었어요. 대략 그때가 선수풀이 지금보다 더 좋았지. 왜 못 갔는데. 근데 뭐 이번에 한 등 차이로 못 갔다고 뭐 언제나 간 것처럼. 런던 못 가고 리우 못 갔는데. 런던은 협회하고 연맹하고 분탕질 치느라 못 간 거고. 올림픽만 볼까요? 시드니에서 4등 했죠. 이 이후로 쭉쭉 미끄러졌어요, 사실. 2000년부터 뭐가 있었냐? WKBL 용병제를 시작했죠. 월드컵 볼까요? 2002년에 중국에서 4등까지 했어요. 그 이후로 쭉쭉 미끄러지더니 결국에는 무승으로 갔다가 2002년에 겨우 이긴 거예요. 아시안컵 볼까요? 97년, 99년 우승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 이때 한 번 우승하고 나머지는 3등, 2등 이렇게 쭉 하다가 2013년에 외국인 선수들 부활했죠. 이때 2등이었는데 그 다음 3등, 그 다음 4등, 4등. 뭐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하지만 그냥 봐요 한번. 이래서 우리는 외국인 선수를 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3년을 되풀이를 해야 돼. 지금 선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뻔하죠. 당장 지금 94년생들 은퇴해봐요. 그래봐야 뭐 30대 중반이라 가지고 뭐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국가대표는 아마 은퇴할 거예요. 홍유순, 송윤아 잘하죠. 근데 양인영 지난보다 피지컬 좋아요? 물론 출전 시간도 비교를 해야겠지만 일단 양인영하고 홍유순만 비교해볼까요? 그래서 출전 시간 차이 감안하면 어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국제에서 홍유순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해도 180 안 되는 선수가 골밑 보면 국제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난 양인영도 이번에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홍유순이 양인영 자리를 대신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럼 지난 대신은 누가 들어갔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수비를 놓고 봐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봐도 그냥 아직 양인영한테 안 돼요, 홍유순이. 앞으로 리그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건 인정.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진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최희샘, 강희슬까지 빠지면은 그 자리는 또 누가 대신할 거예요? 신한은행 센터 뽑았어요. 홍유순을 메인 센터로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생각보다 괜찮은 포인트 가드가 많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뽑힌 선수가 별로 없는데, 당장 안혜지, 허예은 다음에 포인트 가드 누구 있어요? 생각나는 선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게 아닌데 무조건 기대하는 거 말고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떤 선수 딱 찍어가지고 이 선수 어떻게 왔냐고, 잘 데리고 왔냐고. 글쎄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상 무너진 것처럼 굴어요. 뭐 팬이면 그런 심정이 들죠. 근데 그게 이 선수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얘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가능성을, 희망을 달라는 얘기야. 그냥 주로 어떤 선수 가지고 물어보냐면, 최근에 댓글 다신 분도 있고 오승행 가지고 많이 물어보고요. 좀 예뻐서 주목하는 것도 있다고. 이번에 이지마 사키 선수 뽑히고 나서 이지마 사키 포지션이 아마 농구 선수일 거다. 이거 제가 잘하는 농담이잖아요. 양인영한테도 그랬잖아요. 보름반하고 그거 패스 돌리고 3점슛 쓰고 다 한다고 무슨 포지션이 센터냐고. 농구 선수지. 이지마 사키 지금 이번 시즌에 그런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가 박소희가 있대. 박소희 포인트 가드 망한 거 지난 시즌에 못 봤나? 정작 지도한 감독들도 그렇게 말하고 1번 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신지원 선수인데, 패스가 나쁜 게 아니라 1번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시는 많죠. 공격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맘대로 공격하게 풀어놔야 되는데 자꾸 1번으로 매놓으려고 그랬다. 아 이거 신지원한테 안 좋은데 이 생각하는데, 포인트 가드 뭐 되게 있어 보이나 봐. 신지원은 포인트 가드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러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굴어.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이제 신지원 이적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꼴 안 볼 줄 알았거든? 근데 박서희 가지고 똑같이 나오네?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 지금. 허유정이라든지 이여명이라든지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허유정 선수가 기대는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신 있게 허유정 있으니까 다른 선수 가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이여명이 1군 포인트 가드 백업이 되는 선수는 솔직하게 아니지.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대는 할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어요. 기대에 근거가 없다고 아직 보면. 뭐 학교 때 잘했다. 학교 때 안 달린 사람이 지금 몇이나 있어요 지금 프로판에. 학년에 그 100명 조금 넘겠어도 그래도 한 학년에 40명 정도는 있는 건데, 프로에 하나에 10명 조금 넘게 되고요. 그것도 대학 선수까지 쳐서. 적어도 학교 때 자기 학년에서 3분의 1, 4분의 1 안에는 들었으니까 프로 온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진영도 3점 포효고 때 대단했어요. 근데 박진영 빼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이견을 안 다뤄.
포인트 가드 기대주 허예은 이후로 없어요. 그나마 조수아예요. 어시스트 순위를 봐요. 15위 안에 포인트 가드가 몇 명 있나. 이경은 은퇴했고 수나가 나츠키 우리나라 선수 아니죠. 박혜진 실제로 포인트 가드 본 건 아니고 신지현도 솔직히 포인트 가드 본 건 아니고 솔직히 지난 시즌 신한 주전 포인트 가드는 이경은이었죠. 근데 김지영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럼 허예은 안혜지밖에 없어요. 허예은도 벌써 이제 7년차 들어가요. 그 다음이 없다고. 그나마 조수아예요. 조수아가 어시스트 수치가 높은 타입은 아닌데 잘 풀어요. 그래도 조수아만 해도 이렇게 밀어주니까 올라오는데 이 밀어주는 걸 지금 일본 선수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홍유선 시즌 초반에 백업만 할 때 그 정도까지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거의 시즌 반절을 백업 되니까 홍유선이 그 팀에서 공헌도 점수가 제일 높은데 지금 위에 밀어줘서 누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허예은 7년 차니까 이제 또 7, 8년 지나면 허예은도 이제 국가대표 빠지겠네요. 그때 포인트 가드 또 누구 시킬 건데 아시아쿼터가 일본에서 지원 선수 늘 거고 앞으로 점점 뭐 중국도 연다 뭐 어디도 연다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센터 다 와버리고 일본에서 가드 다 와버리면 센터 본 선수가 어딨고 포인트 가드 봐본 선수가 어딨냐고. 그거 가지고 국제대회 나가가지고 뭐가 되냐고. 근데 무슨 국제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냐고. 참 희한하게 이번에도 느꼈는데 안혜지가 그 WKBL 관계자랑 팬들만 그렇게 개무시하는 거 알아요? 농구 동호회만 가서 얘기해도 안혜지는 급이 다르다 그래요. 근데 댓글 그걸 알아볼 눈이 없는 거지. 그냥 뭐 프로가 몇 점은 나야지 뭐 무조건 슛만 들어가면 되지. 그러고서 농구 못하고 할 사람은 어디 가서 농구 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디스크 때문에 농구 안 하다가 이제 다시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공좀 잡혀있는데 저 이번에 동호회 나가가지고 4쿼터 뛰는데 뭐 90점도 나오고 이랬어요. 딱 까놓고 말해서 프로만큼 수비 진영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심할 게 없으니까 무대뽀로 밀어붙이니까 그 점수 나오는 거예요. 여자 고등부 100점 넘게 나온다니까? 그럼 거기가 더 잘하는 거냐고. 많이 처먹은 게 잘한 거냐고. 그리고 많이 는 팀은 잘한 팀이지만 나도 처먹은 게 더 싫던데. 왜냐면 공격은 슛 성공률은 이런 거는 그날 손톱 잘못 깎았다든지 여기 상처가 있다든지 발이 아프다든지 이런 미명어 하나 가지고도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수비는 진짜 뭐 발이나 다리 아파서 뛰는 거 못 뛰는 거 아닌 다음에야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재하게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공격력이 항상 유지될 수는 없는데 그 기간을 수비로 버틸 수 있는 팀이 연패를 안 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닝이었잖아. 서수빈이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근데 왜 신한에서 은퇴했다가 하나은행으로 복귀했잖아요. 그 시즌이 왜 주목받았는 줄 알아요? 걔 이전에 우리은행 프레스 깬 애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 한번 깨고 나서 바로 약점 간파되고 그 다음 가라앉았지. 그 피지컬 자체가 너무 안 된다는 거. 약점이 간파돼서. 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만 보는 거. 농구를 안 보는 거지 그냥. 진짜 한국 농구가 잘 되길 바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퓨처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퓨처스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아시아쿼터 선발 선수 짚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